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교육에 조사지인 표준지가 어떻게 선정되고 현장에서 표준지가 만약에 조사가 불가능할 때 대체 표준지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러 나온 저희 세종수목원 도시생물 다양성 연구실의 홍용식 대리입니다. 네, 목차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 표준지 선정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절차, 그리고 지자체 송부 방법, 그리고 대체 표준지 선정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또 간략히 또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숲 등의 표준지 측정을 통해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 범위는 충청권역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설명에 지금 진행하는 표준지가 뭐냐? 표준지는 곧 도시숲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표본인 조사지를 표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의 중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숲 건강성이 우수한 조사 지반의 편향적인 선정과 측정을 방지하고, 또한 객관적, 중립적 측정을 토대로 향후 지자체의 도시숲 등 유지관리 예산 편성에 과학적으로 이런 정량적인 방안을 유지관리 예산 편성에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 표준지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즉, 도시숲법에 도시숲의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요.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숲,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 과학적인 측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간략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앞에서 나눠드린 매뉴얼에도 그 표가 있으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 주체는 총 3개의 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사업 대상지인 도시숲 표준지를 1차적으로 추출을 해서 지자체에 선정지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표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표준지를 2차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또한 아까 도시숲 등 유형 중에 가로수 표준지는 지자체 담당자가 그 현장을 더 잘 알고 지자체에 대한 가로수 종수라든지 위치를 더 잘 파악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가 선정을 하는 걸로 하여 본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수행업체, 즉 용역사는 현장 검토를 하고 관리지표를, 즉 도시숲, 가로수의 관리지표를 현장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가 불가한 표준지인 경우는 대체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또한 그런 조사 결과 기반을 바탕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이 사업의 추진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숲, 1차적으로 도시숲 표준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고 추출됐는지 보기 전에 본 사업의 고시안이 산림청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충족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첫 번째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숲, 지자체의 도시숲 전체에 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도시숲 전체 비율 중 최소 그 선정되어 있는 도시숲 면적이 10% 이상 면적에 해당해야 되고, 또한 표준지는 최소 50m 이상 위치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식재 교목 수종별 1개소 이상 포함되고 수종 비율에 따라 개소수가
조정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 표준지가 또 산지형과 평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산지형은 20 by 20, 곧 400제곱미터. 평지형은 10 곱하기 10m 곱하기 10, 100제곱미터의 조사지가 되겠고, 또한 산지형은 50m 이상, 평지형은 최소 30m 이상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고시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에 기반하여 저희는 1차 표준지를 추출하였습니다. 표준지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절차를 보자면, 저희 충청권역 사업 대상 지역의 도시숲 분포 자료를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했고요. 어떤 도시숲을 어떤 것으로 대상을 했는지, 도시 녹지는 저희가 충청권역 생활권 도시숲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생활권 도시숲은 도시민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으로 사전적 정의는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도시숲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등에 기반하여 산림, 휴양림,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공공공지 등은 제외한 도시 녹지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분석을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했고요. 2단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고시안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산지형 표준지가 저희가 4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요. 20 곱하기 20, 20m 곱하기 20. 근데 그 표준지의 어떤 숲의 규모와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또한 현장 조사 때 일반적으로 도시 녹지의 규모가 있어야지 거기가 어떤 평가와 측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1600제곱미터 미만의 일단 녹지는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m 곱하기 100m의 격자 또 개통추출법을 이용하여서 격자점과 도시숲 중첩지에 만나는 지역의 표준지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그 개수는 2011개의 개수의 표준지가 추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표준지의 조사지 유형, 산지형과 평지형은 조사를 위한 표준지의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이 핵심인데요. 도시지역의 토지 피복 지도의 산림지역과 저희가 도시숲의 중첩 여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지역은 산지형 표준지, 중첩되지 않은 지역은 평지형 표준지로 구분하여서 2011개의 표준지를 산지형과 평지형 표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예, 간략히 지도를 보자면 충청권역의 도시숲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1600제곱미터 이상만 저희가 도시숲 이 측정 대상 도시녹지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1600제곱미터 이상만 한번 남겼고, 이거를 이제 대전 지역을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대전 지역 도시숲 등에 대한 현황이고요. 여기서 1600제곱미터인 지역만 추출을 하였고, 거기에 개통추출법 100m, 100m의 격자를 하여서 만나는 지역에 표준지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 그리고 일부 대전의 다른 지역인데요. 이거는 짙은 녹색은 토지 피복 지도의 산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숲과 이 만나는 지역은 산지형 표준지가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 지역은 평지형 표준지로 하여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충청권역의 2011개소 그리고 산지형과 평지형을 구분하여서 저희가 지자체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송부를 할 때 3가지 파일 양식으로 송부를 하였고요. 저희가 일단은 시각적으로 이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구글 KML 파일로 저희가 시각적으로 검토를 가능하게 넘겼습니다. 그 두 번째, 이곳에서도 저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속성이 열리지만 이 속성 하나하나에 대한 또 속성 정보를 엑셀 파일로 같이 넘겼고요. 그리고 아직 GIS, 이 모든 작업은 GIS로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쉐이프 파일을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교육이 끝나면 요 3가지 파일을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한 번 더 넘기려고 하니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시 혹시 표준지를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조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따라서 대체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장에 갔을 때 조사 불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조사가 불가능한 여부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불가 면적이 전체 표준지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 표준지를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지라 협조가 불가능하던가 아니면 조경수 농장이던가 아니면 수변 지역이던가 이런 경우가 유사한 이 조사하는 사례 중에 이렇게 나왔다고 저희가 보고서에 보아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표준지 내 교목성상의 수종이 분포하지 않는 경우는 또한 대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불가 여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표준지 현장 조사가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시면 조사를 해당 표준지를 조사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만약에 조사 불가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 때 저희가 산지형과 평지형에 대한 아까 조사지 면적 구분이 있는데요. 조사지 크기 2배 반경 이내에 대처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산지형은 조사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40m 반경 이내, 그리고 평지형은 20m 반경 이내에 대체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대체 표준지는 표준지의 중심점을 선정을 하여서 그 방형구가 선정이 되면 가능하고, 혹시 대체 표준지가 선정을 하기 위한 녹지의 규모가 작다면 이 아니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면 1안, 2안, 3안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안은 저희가 1차 추출본 제시한 표준지 내에서 대안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2안은 저희가 개통추출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추출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 대표적인 도시숲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숲을 저희가 도시숲 유형인과 조사지 유형과 동일한 가정하에 대표적인 도시숲을 지자체 담당자분과 협의하에 대체 표준지를 선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선정을 한다면 저희가 아까 가로수는 수종별 한 종 이상, 그리고 비율에 맞춰서 가로수는 표준지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제 3안은 가로수 표준지를 추가적으로 대안 선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실 때 어떻게 대체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체 표준지 선정에 맞춰서 또 현장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는지 저희가 흐름도를 한번 작성해 본 것으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